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학원 동성로 캠퍼스에서 토익 입문반 강의를 맡고 있는 최석원입니다. 오늘 저는 550 완성 특강이란 타이틀로 특강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파트 1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제 표현과 그리고 명사, 동사를 이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어 테스트 정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암기량을 자꾸 늘려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맞은 문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혹은 틀린 문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모든 단어들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이 점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Part 2의 포인트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Part 2입니다. Part 2는 질문 하나에 답변 3개를 제시하고 그 중에 올바른 답변 하나를 골라내는 일종의 질의응답 방식의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파트 1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나 속어법으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주요 포인트 3가지 제가 준비를 또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나 no로 답변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말로도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후 질문에 대해서 네, 아니요란 답변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2문제 정도 풀고 난 다음에 풀이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음원 들려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 Number 1. When did you fax the report to the bank? A. No, I didn't. B. It was sent at 9 o'clock. Number 2. How does Leo commute to work? A. He drives his car. B. Yes, he can give you a ride. 네, 두 문제 잘 들어보셨습니까? 정답을 다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고 받아쓰기도 하실 분들은 하시면서 그렇게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질문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 When did you fax the report to the bank?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When did you fax the report to the bank?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when으로 시작하는 질문이었습니다. When did you fax the report to the bank? 라고 해서 언제 은행으로 보고서를 팩스 보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질문 자체가 when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yes나 no의 답변은 불가능하겠죠. 선택지 A번부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No, I didn't.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No, I didn't. 잘 들으셨습니까? No, I didn't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라는 대답인데요. 여기 no란 단어가 분명히 when 질문에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yes, no 대답의 함정으로 바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 한번 들어볼게요. B. It was sent at 9 o'clock.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sent at 9 o'clock. 네, 지금 it was sent at 9 o'clock 해서 9시라는 시간표를 나오면서 when 질문에 대해서는 딱 매칭하는 대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when 질문에서는 yes, no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B번을 정확히 못 들었다 하더라도 A번을 걸러낼 수 있으면 충분히 B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속어법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Number 2. How does Leo commute to work?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ow does Leo commute to work? 잘 들으셨습니까? How does Leo commute to work?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How를 통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선택지 A번부터 또 들어볼게요. A. He drives his car. 한 번 더. He drives his car. 들으셨습니까? He drives his car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를 운전해 다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교통수단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B번 한번 들어볼게요. B. Yes, he can give you a ride. 한 번 더. Yes, he can give you a ride. 네, 여기서 yes를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yes라는 답변은 어디까지나 how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yes나 no로 대답해서 함정이 되었다라 보고 정답은 바로 A번에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세 번째 타이틀은 바로 Part 5의 문법 특강이 되겠는데요. 밑에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출제 유형별 문제풀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Part 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 토익에 나오는 문제는 모두 다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출제 포인트 저마다의 풀이법도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부터는 파트 5의 어떤 출제 유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와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포인트 제가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시험장에 매달 나오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가기 전에 제가 파트 5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빈칸 확인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풀이법을 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지 그리고 빈칸 좌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출제 유형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출제 유형에 맞춰서 모든 문제가 다 풀이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풀이법을 대입을 해서 정답이 되든 오답이 되든 그런 것들을 도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석으로 풀어내는 습관들은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도 빈칸 앞 뒤만 보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석을 푸는 것은 좀 지양하시길 바라고 문법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리찾기 문법 문제입니다. 선택지에 출제 유형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선택지에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여러 가지 품사가 나열되는 경우들을 말하는데 그때는 빈칸 왼쪽, 오른쪽만 보시면은 충분히 이게 무슨 문제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일단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보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 10초 안에는 풀어주시는 게 맞거든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정답 고르셨습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동사 혹은 과거 동사와 준동사 되는 저 ed 모양과 그리고 tion으로 끝나는 명사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동사까지 해서 선택지의 동사, 명사 혹은 형용사 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리찾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찾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빈칸의 왼쪽, 오른쪽을 확인해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자리인지를 찾아내는 건데 그 단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빈칸 앞에 더라는 관사 있죠. 관사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명사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C번의 명사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팁을 준비했습니다. 명사 자리 팁인데요. 총 5군데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오른쪽, 그리고 관사 오른쪽, 그리고 소유격의 오른쪽 이렇게 5군데가 주로 출제되고 있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들을 암기하셨다가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써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두 번째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 선택지 조합은 아까 전에 봤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부사, ly로 끝나면 보통 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B번, C번은 동사와 명사가 다 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D번은 FUL, full로 끝나면은 보통 형용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나 선택지 조합상 자리찾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찾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 오른쪽을 보고 여기가 뭐가 들어갈 자리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칸의 뒤를 봤더니 review라고 해서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review라는 단어는 사실 동사와 명사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걸 명사라고 부르냐? 만약에 리뷰가 동사였다면 오른쪽에는 어떤 것을 리뷰하는지에 대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 플러스 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명사 앞자리에 이 형용사를 넣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리뷰란 단어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를 집어넣는데 형용사 자리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 팁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형용사 자리는 좀 대표적인 자리들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1번, 2번, 3번에서 총 3군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명사 앞에 이 명사를 꾸미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 뒤에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를 불리는 그런 아이들 오른쪽에 빈칸, 그리고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 빈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 자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사절 문법 문제입니다. 부사절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한 문제씩은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은 한 문제 이상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고, 부사절 말고도 여러분들이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용어들을 좀 들어보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부사절을 제일 먼저 가져온 이유는 부사절이 그 나머지 절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을 위한 특강이다 보니까 제가 부사절 이 내용들을 먼저 가져오게 되었는데, 먼저 출제 유형입니다. 부사절 같은 경우는 출제 유형상 선택지에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겠죠. 그리고 전치사, 그리고 부사. 여기서의 부사도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nevertheless라든가 in fact라든가 however 이런 표현들을 보통 부사,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택지에 나열이 되고, 그리고 빈칸의 위치는 문장의 맨 첫 머리, 그리고 문장의 중간쯤입니다. 근데 여기 주어 동사라는 주절이 이미 등장해 있다라는 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주어 동사 나와 있는 문장인데 그 앞이나 그 뒤에 나와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풀이법은 빈칸 뒤에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물결 표시하는 곳 있죠? 여기 빈칸 오른쪽에 물결 표시한 것들이 있는데, 요 안에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인데 동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2개 나오면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그 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동사 있으면 접속사를 고르시면 되고요. 동사가 없으면 전치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라는 건데,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풀어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정답 고르셨나요?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A번에 전치사, 그리고 B번은 접속사나 부사가 되는 단어, 그리고 C번은 부사, D번도 부사. 선택지에 접, 그리고 전, 그리고 부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문장 첫머리가 텅 비어있고 뒤에는 콤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조합, 그리고 빈칸의 위치 관계를 보았을 때, 이 문장의 구성을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부사절 문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곧바로 부사절 문제 풀이법을 대입하는 거죠. 빈칸 오른쪽, 아까 제가 물결 표시했던 곳이 여기 맞습니까? 바로 이 공간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동사 release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엔 결국 동사가 2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 자리는 바로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지금 제가 팁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답인 부사 팁인데요. 부사절 문제에서 선택지에 종종 이런 부사들이 같이 나열이 돼요. 대개는 접속 부사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런 부사가 같이 나열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사는 오답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부사라는 것은 문장 2개, 절 2개라고 하는데, 절을 연결하는 힘도 없을 뿐더러 명사 앞에 쓰여서 그 명사와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보통 부사절 문제에서 선택지에 나오는 이런 부사들은 오답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미리 좀 제껴놓고 풀게 되면 훨씬 정답으로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오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토익 입문자 분들에게도 오늘의 특강 내용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해커스학원 동성로 캠퍼스에서 토익 입문 과정을 맡고 있는 최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험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